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8살인 여자입니다. 현재 저는 3년 정도 만나고 있던 남자친구와 헤어진 상태입니다. 저와 남자친구 둘 다 동갑내기여서 정말 잘 맞아서 당연히 결혼 정년기에 들게 되면서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아주 당연하게도 말이에요. 저도 남자친구도 당연히 서로가 서로와 백년가약을 맺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정도로 잘 맞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가 크게 번지기 시작하고 자꾸 거리두기 하는 단계가 올라가게 되면서 수많은 예비 신부, 예비 신랑 커플이 결혼을 미루게 되었잖아요. 저희도 그런 커플들 중 한 커플이 되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짐을 선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정말 헤어지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하늘에 계신 조상님이 도우셨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고작 그 정도 이유 가지고 파혼하자고 하는 거냐며 제가 너무 이상한 사람이라고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 사연을 보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반응을 알려주고 싶어서요.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저와 남자친구는 결혼을 전제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서로의 집에 자주 왕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렇게 자주 찾아뵙고 이런 행위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넉살 좋게 저희 부모님께 애교도 부리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 보기도 좋고 제 기분도 좋아서 저도 남자친구가 저희 집에 2번, 3번 오게 되면 한 번은 찾아뵙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남자친구네 집에 가게 되었던 적은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집을 비우셨었거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으로 절 초대해서 가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랄까? 첫 방문이었는데 집이 정돈되지 않은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하나? 택배 상자 같은 것들도 거실 한켠에 쌓여 있고 집에서 약간 쿰쿰한 것 같기도 하고 시큼한 것 같기도 한 요상한 냄새가 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땐 남자친구네 부모님께서 집을 비우셔서 이러시는 건가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남자친구네 부모님이 집에 계실 때 놀러가도 그런 냄새들이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집이 조금 어질러진 느낌이더라고요. 그때까지도 그냥 어머님께서 전업주부이시지만 살림 사는 것은 좀 대충 하시는 편인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땐 몰랐어요. 그저 집안일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이 없으신 것으로만 알았지 위생관념이 없을 줄은 몰랐거든요. 그것도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머님께서 정말 멋을 엄청나게 내세요. 옷도 화려하게 입고 다니시거든요. 호피 무늬에 레이스 무늬에 화사하게 입고 다니시고요. 머리도 긴 머리에 웨이브 파마를 넣어서 다니세요. 주기적으로 미용실 가셔서 머리도 하시고 네일 아트도 받으십니다. 저보다 훨씬 더 미용 쪽으로 관심도 많으세요. 피부과도 다니시거든요. 주기적으로 필러도 맞고 보톡스도 맞고 28살인 저보다 훨씬 더 젊고 바쁘게 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냥 관심이 없으시구나 하고 넘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슬슬 나오기 시작한 뒤부터 저도 이제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전보다 좀 더 자주 찾아뵙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예비 시댁인 그 집에서 아들내미의 여자친구인 손님이 아니라 예비 며느리로 저를 대하게 되니까 새로운 가족의 개념으로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원래 주방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저도 예비 며느리 취급을 받게 되면서 남자친구네 집에서 행동 반경이 넓어졌어요. 못 들어갔던 곳들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지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된 거죠. 예비 시댁 될 사람들의 위생관념에 대해서요. 진짜 충격받은 것들만 대충 추려서 적어볼게요. 먼저 시댁에서 행주를 소독을 하지 않습니다. 다들 삶아서 사용하지 않나요? 그런데 그냥 물로만 빠세요. 처음에 남자친구네 집을 가게 되었을 때 시큼한 것 같기도 하고 쿰쿰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냄새가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냄새가 주방에서 굉장히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킁킁거리며 찾아보니까 식탁 유리에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아니 진짜 이해가 되시나요? 저희 집은 무조건 쓴 행주는 삶아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게 물기만 닦고 마는 게 아니라 흘린 음식물들도 닦게 되고 여튼 너무 더러운 것이잖아요. 제가 유리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 정말 기절초풍을 할 것 같아서 어머님께 행주를 달라고 했어요. 제가 식탁을 닦겠다고 말하면서요.
어머님이 기특하다는 듯 행주를 쥐어주는데 그건 행주가 아니라 이미 채소, 걸레로 보였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노란 천행주 있잖아요. 그게 색도 바랄 대로 바랬고 보풀도 일어나 있더라고요. 솔직히 행주가 불쌍해 보일 정도로 이젠 버려야 하지 않나 싶을 정도의 몰골이었는데 그 행주에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냄새가 나서 진짜 죽고 싶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보통 싱크대에 설거지통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릇들을 물에 불려서 씻으면 잘 지워지니까 물을 틀어놓고 거기에 그릇들을 담궈놓곤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과일이 떠다니는 거예요. 어제 저녁으로 먹은 그릇들이 담겨진 그 설거지통에서요. 저는 진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어머님, 제가 설거지 미리 해놓을게요. 라고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설거지를 하기 위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런데 설거지를 할 때 쓰는 퐁퐁이 없더라고요. 진짜 환장, 대환장을 노리시고 살면서 이렇게 사는 곳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께 물었죠. 퐁퐁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자기는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친환경적으로 살기 위해 퐁퐁을 안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퐁퐁을 안 쓰시는 것이라면 보통 친환경 주방세제라도 사용하지 않나요? 솔직히 제가 항상 여기에 와서 대접받았던 과일들이 전부 다 고춧가루가 동동 떠다니는 설거지통에 들어가 있었던 과일이라고 생각이 드니까 진짜 헛구역질이 절로 나오는데 정말 사람이 너무 당황스러우면 말을 잃게 되더군요. 거기서 끝이면 다행이죠, 진짜. 제가 멀뚱멀뚱 설거지를 하는 곳에 서 있으니까 어머님이 직접 와서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도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그냥 물에 헹궜어요. 휘휘 저어가면서. 수저를 그렇게 헹구시는데 다른 거라고 뭐 더 씻으시겠습니까? 냄비도 그릇도 컵도 전부 설거지통 물에 휘휘 저어서 헹구고 흐르는 물에 휘휘 저어서 헹구고 그게 끝입니다. 저는 매번 그런 것들로 대접을 받아왔던 거였어요. 그리고 원래 남자친구네 집 부엌에 식탁이 있긴 하지만 거실에 상을 펴서 같이 먹었거든요. 그런데 진짜 실상을 알고 나니 거기서 입에 뭘 더 못 넣겠는 겁니다. 진짜 너무 역겹고 토악질이 올라와서요. 그런데도 멍청했던 저는 남자친구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것들을 꾹 참아가면서 남자친구네 집을 왕래했습니다. 그냥 최소한의 음식만 섭취하고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친구네 집에서 많이 먹는 것은 물이더라고요. 물에서도 제가 큰 충격을 받은 것이 물을 유리병에 안 넣어 드십니다. 아니, 생수를 안 드시고 보리차를 직접 끓여 드시는데 그것만 보면 정말 부지런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물을 플라스틱으로 된 오렌지 주스병이나 우유병에 담으세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병을 아무리 백날 첫날 씻고 흔들어 제껴봤자 그 안에서 여전히 주스 냄새와 우유 냄새가 나잖아요. 플라스틱으로 된 병을 쓰실 거면 제대로 씻고 소독해서 사용하시던가. 그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물에 우유 잔여물도 섞이고 주스 잔여물도 섞여서 진짜 형용하기 힘든 오묘하고 희한한 맛이 납니다. 세상에 이런 맛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렇게 대충대충 살림하시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면 묶여있는 까만 비닐봉지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뭐가 들어있을지 몰라서요. 이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방치하지도 않지만 만약 방치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쯤 되면 냉장고를 정리하잖아요. 근데 안 하세요. 그렇다 보니 야채 같은 것들도 바깥에 실온 보관하시고요. 저는 파프리카에 곰팡이가 생긴 건 살면서 처음 봤을 정도니 말 다 했죠. 그런데 곰팡이가 생긴 부분까지 또 요리에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저 시댁에서 음식 먹은 날이면 항상 장염 증세가 나타났고 그중 2번은 식중독까지 왔어요. 이 정도면 말 다 했죠. 그래도 저는 정신 못 차리고 남자친구 하나만 보면서 참았어요. 제 남자친구는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겁이 점점 나기 시작해서 어머님이 요리하시는 거 한 번씩 보면 진짜 놀라 자빠질 것 같아요. 야채 데친물 같은 것도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요. 야채를 씻어서 사용하지도 않으세요. 생선이나 고기라고 별반 다르겠습니까? 진짜 사람이 단기간에 이런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니까 너무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남자친구를 제가 너무 사랑하고 있어서 못 헤어지고 있는 스스로가 미울 정도로 말이에요. 그러다 며칠 전에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진짜 위생 상태가 그렇게 별로면 음식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와중에 꾸역꾸역 뭘 자꾸 해먹이려고 하는데 사람이 딱 미치고 환장을 노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그날도 저는 여전히 예비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또 남자친구네 부모님과 저, 남자친구, 그리고 남자친구 여동생 5명이서 저녁을 먹기로 했어요. 저는 제 밥그릇에 이미 덜 씻겨진 고춧가루를 봐서 속이 안 좋다고 해야겠다고 이미 핑곗거리를 생각해놨어요. 그래도 한 입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중앙에 있는 국을 한술 떠 먹는데 제가 무언가를 와그작 씹은 거예요. 이빨이 정말 나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읍 하면서 뺨을 쥐니 남자친구가 왜 그래? 뱉어, 뱉어 이러길래 저도 모르게 뱉었거든요. 진짜 돌이라도 씹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돌이더라고요. 차라리 돌이 나왔던 것 같기도 하네요. 제가 씹은 것은 어머님의 네일아트에 포인트로 박아놓은 플라스틱 보석 같은 거였어요. 새끼손가락의 손톱만한 크기고요. 그런데 제가 뱉은 것을 보고 어머님은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뭔가 제 처지가 보이는 것 같아서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그냥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죄송한데 저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조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남자친구 통해서 다시 얘기 전해드리게 될 것 같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말한 뒤 붙잡는 남자친구의 팔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저희 집으로 향했어요. 와, 진짜 집에 도착해서 청결한 우리 집과 깨끗한 냉장고와 부엌 등등을 보고 있는데 마침 주방에서 엄마가 나오는 거예요. 예비시댁에 간다고 해놓고 왜 벌써 왔냐고 하는데 눈물이 왈칵 나오면서 그동안 목격했던 것들을 엄마를 붙잡고 잘잘잘 얘기했어요. 엉엉 울면서 말한 것은 또 당연하고요. 엄마도 이야기를 듣고 믿질 못하시죠. 그런데 제가 그렇게 예비시댁을 뛰쳐나가니까 남자친구가 절 쫓아왔는지 저희 집 초인종을 울리더라고요. 집에 엄마랑 저만 있어서 그냥 없는 척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 손 꼭 붙잡고 휴대폰을 열어보니 남자친구로부터 정말 수백 개의 문자가 와 있더라고요. 너 어디야? 너 이렇게 나간 거 후회 안 해?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울었어. 빨리 와서 사과드려. 그럼 용서할게. 나 진짜 장난 아니게 화났어. 내가 너한테 무릎이라도 꿇으라고 했냐? 와서 정식으로 사과만 하라고. 야, 네가 뭔데 우리 엄마한테 상처 주는 거야? 너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하고 속 편하냐? 진짜 있는 정 없는 정 탈탈탈 털리기 시작하고 이런 남자를 내가 뭘 믿고 사랑하고 있었으며 그걸로도 모자라 결혼까지 하려고 했었던 것이 진짜 너무 서글프더라고요. 저는 결국 그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문자로 그냥 우리 헤어지자. 진짜 코로나한테 감사한 순간이 다 오는 것 같아. 나 너랑 결혼 못해. 아니, 안 해. 그냥 앞으로 혼자 살아. 다른 멀쩡한 집에서 잘 자란 여자 괴롭히지 말고.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연히 전화는 불티 날리게 오고 문자도 막 쏟아지더라고요. 미친 거 아니야? 우리가 하루 이틀 만났냐? 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태도야? 일단 만나서 이야기해. 응? 답 좀 해줘. 결국 그렇게 집착하듯 쏟아지는 연락 폭탄에 저는 남자친구와 전화를 하는 것으로 합의했고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민지야,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그리고 네가 우리 엄마한테 예의 없게 굴었는데 왜 네가 헤어지자고 해? 뭐가 문제인데? 뭐가 문제? 야, 적어도 너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지. 더러워서 헤어진다, 왜? 더럽다고. 더러워서 너네 집안이랑 더 이상 엮이고 싶지가 않다고. 더러워서 미칠 것 같다고. 그냥 살림을 하시는 것도 음식을 하시는 것도 그 과정도 전부 더러워서 미칠 것 같다고. 진짜 누가 그렇게 비위생적으로 살아? 진짜 그러다 없던 벽도 생길 것 같아. 너 진짜 말 가려서 해. 진짜 너랑 2번 다시 엮이고 싶지 않아. 더럽다고. 너네 집에서 밥 먹고 식중독만 2번 걸렸어. 야, 그건 네가 몸이 약한 건데 왜 우리 엄마 탓을 해?
하긴 네가 그런 집안에서 그런 걸 먹고 자라니 튼튼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아직 안 죽고 살아있겠니? 어차피 너한테 이해 따위 바라지도 않았고 난 너랑 헤어질 거야. 연락하지 마. 그렇게 서로 언성을 높여서 대화한 것을 마지막으로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매일 하루에 한 통에서 5통 정도의 장문의 문자가 와요. 내용을 간추리면 제가 너무한 것이고 예의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말들 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도 일부는 인정합니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아무리 제 기준의 엉망이라고 해도 남자친구네 부모님인데 비하의 발언을 한 것도 잘못이란 생각이 들고 3년이란 시간이 무색하게 예의 없이 헤어진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죽했으면 그랬겠어요? 진짜 더 이상 엮이기도 싫고 남자친구 얼굴만 떠올려도 속이 메스꺼리고 울렁거려요. 진짜 매일 집에서 초파리나 하루살이 같은 날벌레들이 득실득실거리고 형용하기 힘든 냄새가 나고 그런 곳이 제 시댁이 될 거라는데 제가 그걸 왜 감수하냐고요. 왜 옛날에 TV 보면 먹거리 엑스파일이었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가게들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착한 밥집, 나쁜 밥집 이러면서요. 저는 남자친구네 어머님이 만든 음식으로 한 끼 먹을 바엔 거기 나오는 나쁜 밥집 음식으로 세 끼 때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위생상으로 더 나을걸요? 진짜 저는 이대로 헤어지고 싶고 더 이상 엮이고 싶지도 않는데 대체 제가 어떻게 해야 남자친구와의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게 될까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비난의 말을 그만큼 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잘해보자고, 엄마는 본인이 잘 달래보겠다고, 우리 결혼하기로 하지 않았냐고 연락을 해왔는데 저 진짜 미칠 것 같습니다. 싫다고 그만 좀 해달라고 답을 보내면 저보고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해도 너무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너무한 건가요? 제가 비상식적으로 배려심이 없고 이해심이 모자라서 위더런들께 실수를 저지른 건가요? 이쯤 되니 저도 뭐가 맞는 건지 몰라서 이렇게 여쭤봅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도 제가 답이 없을 정도인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제가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저도 남자친구네 어머님께 정식으로 사과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남자친구와 다시 만나거나 하진 않을 겁니다. 다시 만나기엔 제가 비위가 너무 약해서요. 제가 잘했든 잘못했든 헤어지는 건 똑같이 제 마음대로 헤어질 건데 제가 사과를 해야 하는 거라면 사과는 정식으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지만 제가 옳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남자친구에게 뭐라고 한 방 먹여야 조용히 끝낼 수 있을지 조언 좀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아직 어려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그런지 정말 당혹스러운 하루의 연속이네요.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였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람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